월경과 다이어트와 연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나요?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월경 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호르몬 때문에 식욕과 체중도 변화한다고 합니다. 여성 생리 주기를 구분해 보면 배란기, 생리 전, 생리기, 생리 후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각각의 주기에 따른 우리 신체 변화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란기입니다. 배란기는 난자가 배란되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배란을 맞춰 임신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체중이 높아지고 식욕이 증가하게 되는데 생리 일주일 전후로 접어들면 식욕이 가장 높아지면서 체중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난자가 배합되면 임신을 위해 자궁 내막의 혈관과 분비선이 늘어나게 되고 임신을 했을 때 공급할 목적으로 영양분과 수분을 몸 안에 묶어두기 때문에 체중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배란기 때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저도 생리 일주일 전에 진짜 굉장히 많이 먹어서 제가 알아요. 아, 일주일 내에 생리를 하겠구나. 근데 그 이유를 몰랐었는데 이번에 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리 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어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먹은 음식의 에너지 일부가 임신을 했을 때 사용할 목적으로 저장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자궁 내벽을 두껍게 만드는 데에도 에너지가 소모되었기 때문에 음식을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식욕을 참아내기 어려운데 평소와 같은 양을 먹더라도 임신을 위해 저장된 영양소와 수분의 무게로 체중이 늘어나 보이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되고 나는 소용없다면서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고 참았던 식욕이 폭발해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몸에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음식을 좀 더 먹어도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 참다가 정제 음식 드시지 마시고 비정제 음식 위주로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갈증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배고픔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갈증과 배고픔을 구분하지 못해서 대부분 음식으로 해결하지만 바로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물을 한 잔 마셔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배고픔이 느껴진다면 먼저 물을 마셔보시고 갈증인지 배고픔인지 구분하신 뒤에 음식을 드시면 보다 더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생리가 시작되고 나면은 임신 준비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식욕이 약해지고 체중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생리가 시작되면 더 식욕이 오르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분 부족인데요. 생리가 시작되면 생리혈로 많은 혈액을 손실하기 때문에 물에서 수분이 부족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분 부족으로 인한 배고픔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면 식욕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원인인데요. 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되는데 이 코티솔은 식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리로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식욕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코티솔 분비 조절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심호흡과 명상하기가 있는데요. 호흡을 길게 하고 심호흡을 하면은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서 각성 상태가 풀리는데 각성 상태가 풀리면서 코티솔의 분비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거의 커피 없이 못 살잖아요. 근데 커피의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는 코티솔 분비를 늘어나게 하니까 되도록이면 카페인 섭취를 줄이시고 가벼운 운동과 음악 감상과 숙면을 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생리 후인데요. 생리가 끝나면 스트레스가 줄어 코티솔의 분비가 줄어들고 생리혈로 인한 손실되는 혈액이 없기 때문에 수분 부족 증상도 사라지게 됩니다. 코티솔과 수분 부족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높아졌던 식욕은 돌아오게 되고 임신을 위해 저장했던 수분과 영양분이 빠지면서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체중이 줄어들고 식욕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기 좋은 다이어트 황금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오해해서 황금기가 아닌 나머지 시기는 다이어트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이어트는 모든 시기에 가능하고요. 다만 임신을 위한 준비로 높아진 체중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를 알아내기는 힘들지만 꾸준한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생리 후 일주일에 체지방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난달 생리 후 일주일과 이번 달 생리 후 일주일을 비교하시면 가장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니까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 오늘 배운 것처럼 올바른 다이어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폭식으로 굉장히 많이 풀었었는데 그래도 저 때가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8kg가 한순간에 쪘었던 사진인데 제가 인스턴트 음식과 제가 엄마 몰래 썼던 화장품 이런 등으로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치만 제가 생리통까지 경험했었는데 혹시 생리대 때문에도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몰랐어요. 생리대는 생리시 피부 점막에 직접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생리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생리불순, 생리통, 질염 등 여러 여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생리대만 바꿔도 생리통을 줄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저희 회사의 비어네이처 생리대 알아보자면 먼저 프리미엄 텍사스산 유기농 순면 100%로 만들어져서 모카의 부드러운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고요. 까다로운 미도 식약처 FDA에 등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카를 면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의 압력으로 90% 제조해서 안정을 높였고요. 염소계 표백제가 아닌 과산화수소 표백제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생리대는 생리하는 동안 되게 가렵고 따갑고 막 냄새도 올라오고 이랬었는데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극심한 생리통까지 겪었었는데 디어네이처로 바꾼 이후에는 에스테라도 복용했지만 이제 생리할 때 타이레놀을 먹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무엇보다 우리가 타이레놀을 먹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고 무엇보다 가렵지가 않고 냄새도 올라오지 않아서 너무나도 제가 지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월경과 다이어트에 이어 제 경험담까지 말씀드렸는데 생리대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준비했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